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돋보기의 임평순입니다. 표심을 얻는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재선에 성공했다는 것은 그만큼 도민들의 신뢰를 얻었다는 뜻이죠. 오늘은 시흥시를 지역구로 둔 의원 중에서 8대 이어서 재선에 성공한 두 의원과 함께 자리했습니다. 경기도의회 이상희 의원 그리고 최재백 의원 두 분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상수 시장님. 오늘 야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떠세요? 좋습니까? 네. 네, 아주 공기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도심 속에 이렇게 또 자연과 어우러진 우리가 좀 캠핑 분위기를 좀 만들어 왔어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하시고 시작을 할까요? 우리 최재백 의원님부터. 네. 안녕하십니까. 시흥 출신 최재백 도의원입니다. 우리 사회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실록의 계절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이 푸르름과 같이 희망 가득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희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시흥 출신 이상희 의원입니다.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두 분 다 이제 시흥 출신이시고 또 재선 의원이시고 당도 같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친하시겠네요. 얼마나 친하세요? 매일 같이 다닙니다. 매일요? 의회 올 때도 같이 오고 갈 때도 같이 가고 부부 이상으로 많이 부부 이상으로? 붙어 바늘과 다니고 실입니다. 바늘과 실. 짝꿍이시네요. 예. 그러면 우리 최 의원님께서 형님이시죠? 그럼 바늘은 여기고. 자, 그러면은 형님이 보시기에 우리 아우 의원님, 즉 이상희 의원님은 어떤 의원이다 한번 칭찬 한번 해볼까요, 우리? 정말 결정적이시고 적극적이시고. 예. 아니, 얼굴을 보고 칭찬하셔야죠. 젊음도 넘쳐서 따라다니기, 실이 따라다니기 엄청 힘듭니다. 맞습니까? 예. 실이고. 우리 바늘이신 이상희 의원님 칭찬받으셨으니까. 제가 바늘입니까? 예,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 형님께서. 칭찬 한번 해주시죠, 우리. 최재백 의원님은 정말 성실하신 분. 공직생활 40년 하시고 네. 또 도의원 재선하시고 그것이 바로 성실 그 자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배워야 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또 칭찬을 해주시고. 좋죠. 칭찬받으니까 좋죠.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 최 의원님 8대 이렇게 쭉 9대 이렇게 해오시니까 나 이거 정말 잘했어. 나 이 일을 정말 잘했어. 기억에 남는 거 있습니까? 지금 시흥에 제3경인 고속도로에 있는데 여기 한 14km 되죠. 10분이면 오는데 IC 빠져나오는데 30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정체가 심하다는 것이죠. 물론 그 배후에 시와 공단이 있어요. 한 9,000개가 넘는 이제 기업체들이 있는데 아침 이제 그 제3경인 고속도로, 영동 고속도로 통해서 그 길목으로 나오다 보니까 나오는데 한 30분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 IC 개선 사업을 하려면 한 300억 이상이 들어요. 지금 306억을 들여서 지금 IC 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 7월이나 12월, 하여튼 금년 안에는 그런 전체 현상이 좀 완화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죠. 그걸 그동안에 했던 것 중에 추진 성과 중에 하나. 예. 그리고 또 자랑할 게 하나 있다 한다면. 예, 자랑하시죠. 다 하시면 제가 할 게 없겠네요. 자랑할 게 있다면 지금 경기도에 뿌리 산업들이 한 1,500개 있어요. 15,000개. 1,500개가 아니고. 전국으로 따지면 한 5, 6%가 경기도에 좀 밀집되어 있습니다. 뿌리 산업이라는 게 뭐 금형이니 열철이니 용접 이런 아주 기간 산업들이죠. 근데 이제 그 시와 공단에 뿌리 산업 지원 센터를 건립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세한 그 뿌리 기업들이 스스로 그 기술 개발하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뿌리 기술 지원 센터에서 기술 개발해서 지원한다면 경쟁력이 훨씬 강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뿌리산업 지원 센터가 만들어진 것도 정말
자랑하고 싶어요. 그럼요. 예. 그건 산업 기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그럼요. 좋은 센터잖아요. 그걸 또 시야 공간에다가 이렇게 위치했다는 건 대단한 성과인 것 같습니다. 칭찬이 길었기 때문에 단점은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후회하는 거. 다시 칭찬으로 넘어가서 이상 의원님, 나는 저기 8대 9대 너무 잘했던 거 자랑 한번 하셔야죠. 하나 자랑을 하라면 무상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한 것이 제일 자랑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 8대 때 이제 본회의에서 본회의장에 이제 상정이 안 돼서 자동 폐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9대에 들어와서 다시 또 무상급식 조례를 또 재발의를 했는데 현재도 상임위에서는 이제 의결이 됐는데 본회의에 아직 상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잘 만들어 놓고도 잘 안 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빨리 장반기에는 무상급식 지원 조례가 제정돼서 의결돼서 공포가 돼서 시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상남도 지사가 지금 무상급식을 중단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조례 이런 것들이 강력한 어떤 제도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질 않아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한 일이면서 아직 완성시키지 못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기도도 저는 그 도민 입장에서 무상급식이 경기도는 이게 잘 되고 있는 거야 라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직 조례로 완벽하게 100% 완성된 건 아니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연정 테이블에 올려놓고 예. 도에서는 규칙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규칙이라는 것은 도 집행부가 바뀔 때마다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무상급 지원 조례는 반드시 제정되고 의결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당 의원님으로서 같은 생각을 또 갖고 계실 것이고 또 7대에서부터 막 힘들게 싸운 거잖아요, 무상급식이. 그러면요. 빨리 그렇죠. 제도화 시켜서 시스템화 시켜야죠. 도민들이 진짜 그 바라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우리 제가 볼 이사님이 때는. 말씀하셨지만 시스템화 시켜야 되고 제도화 되고. 알겠습니다. 이게 또 끌어오긴 했는데 또 마침표를 못 찍은 게 좀 아쉽다 이런 표현이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임위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상 의원님은 현재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상임위 현안 지금 어떤 게 있습니까? 최근 이슈화되는 것이 이제 보육 문제겠죠. 그래서 이제 누리과정 예산 확보에 대한 문제점. 중앙정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누리과정을 하겠다고 의무하듯이 전체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결국은 지금은 지방에다가 재정 부담을 시키고 다 밀어서 지방에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뭐 지방채 발행 1조 그렇게 해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고 이제 뭐 하는데 그것은 미봉책에 그치고 정말 이 누리과정은 중앙에서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CCTV 지금 이제 아동 학대에 대해서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라고 법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 그것도 한번 부결됐다가 다시 이제 통과가 됐는데 CCTV 설치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보육 교사들의 처우 개선을 해서 실질적으로 근무 조건, 환경 이런 것들을 개선시켜줘야만이 이러한 아동 학대, 뭐 폭행 이런 것이 일어나지 않지. 그런 부분들도 물론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하려는 그런 어떤 지사나 교육감이나 이런 분들이 생각을 거기다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예산 걱정하지 않게 해줘야 되고 또 어린이집 보육교사들 처우 개선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도 그게 더 우선인 것 같아요. CCTV 설치하는 거는 그냥 너무 포퓰리즘에 입각해서 언론에서 막 그러니까 그거 설치해야 된다 무조건 이러는 것 같고 우리 보육교사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네. 보육교사들은 어쨌든 뭐 감시하는 체제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능동적인 게 되겠어요.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그거에 어떤
노출돼서 CCTV에 노출돼서 일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의원님께서 또 그렇게 또 공감을 표해 주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우리 이상희 의원님께서는 최근 본회의에서요,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대책 이행을 촉구를 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예, 지금 경기도에서는 학교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고 중도 탈락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2015년까지 전문 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32개소로 확대하기로 했으나 현재는 18개소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15년도라고 하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제 한 60% 정도 이제 설치하는 이런 실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밀교실도 또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계획은 이제 32개소에서 13개소로 32개소로 설치하기로 됐는데 이제 13개밖에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한 40% 이제 이행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전문 상담 프로그램 운영 32개소 하라고 했고 또 해밀교실도 당초 계획대로 32개소에 다 설치를 하라고 이제 촉구를 했습니다. 예산 지원도 시군비 매칭이 예전에는 50대 50이었었는데 지금 70대 30으로 굉장히 예산 지원도 적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는 학교 밖 전문 상담 프로그램 운영하는데도 굉장히 애로점이 많기 때문에 도에서 이 예산도 예전과 같이 환원해서 5대5 매칭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5분 발언에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주기를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했습니다. 한번 또 이 과정은 또 지켜봐야겠네요. 어떻게 될지. 네. 제가 또 보니까는 우리나라 그 초중고교 중도 탈락자가 연 17,587명이나 나온대요. 네, 그런데 이 학생들이 학교 밖에 나가서 상담할 수 있는 기간이 설치를 해야 되는데 50%도 지금 안 된다. 네. 이게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해밀교실도 그런 기관인가 보죠. 그렇죠. 예. 한번 또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최재백 의원님.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건설교통 상임위원 어떤 현안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도로공사할 때 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토지 보상을 하고 국가는 공사비를 댔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기획재정부 그다음에 국토교통부입니까? 뭡니까? 국토교통부겠죠? 하도 이름도 자주 바뀌어서. 하여튼 국토부에서 예. 신규 도로 사업 할 때는 30%의 그 도로 공사비, 국가는 70, 지방자치단체가 30으로 이렇게 부담하도록, 기존의 사업은 10%를 부담하도록 이렇게 부담 비율을 바꿨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신규 사업은 제쳐두고라도 기존 사업 진행하고 있는 거에 대한 10% 부담만 따져도 금년에 100억 정도가 추가 비용이 더 드는 거예요. 또 앞으로 2016년도부터 전체 따지면 한 4,200억이 지방비 부담이 드는 거거든요. 조금 전에 이상희 의원님 누리과정 말씀 주셨는데 누리과정도 국가가 부담해야 할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누리과정이니 자꾸 누리과정도 지방에다가 이런 SOC 사업, 기존의 허전 사업도 부담 비율을 이렇게 지방에다 떠넘기니까 지방은 그냥 막 땅 파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건 요새 흔히 말하는 갑의 횡포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든 간에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을 했으더라도 이 같은 횡포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문제 해결을 한마무리 좀 해결을 해야 되는 게 어찌 보면 가장 큰 현안이 돼버렸어요. 우리 건설교통위는 자체적으로 더 광교 신청사라든가 버스 요금 조정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않은 이런 중앙정부가 이 부담비를 바뀌는 바람에 정말 엄청난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큰 산이 생겨버렸네요. 예. 참
예산이 참 어렵습니다. 그 예산을 또 지켜야 되잖아요. 또 의원님들은 또 지방 예산을 더 지키면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드실지 알겠습니다. 버스 얘기가 잠깐 또 나와서 그런데요. 지난 4월에 그 버스 요금이 평가 체계 조사 소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위원장 맡으셨죠? 그렇습니다. 예. 우리 축하할 일인가요? 아니면 더 책임을 축하받을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어깨가 또 무거운 예, 책임을 어깨는 좀 맡으셨어요. 무거워졌습니다. 예. 그 위원회 소위는 또 어떤 활동을 앞으로 해 나가시나요? 이 경기도가 매년 버스 업체에 재정 적자를 한 740억 정도 이렇게 재정 적자 지원합니다. 그냥 지원하는 게 아니라 버스 운송업체 그 경영평가나 서비스 평가를 해서 그 평가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적자 부분에 대한 재정 보전을 해주거든요. 그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우리가 직접 하지 못하고 이제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하거든요. 그리고 그 용역업체가 그 조사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740억 정도를 지원을 해요. 그런데 마치 뭐와 같으냐면 부분이 의원님들이 따져보시기는 하지만 뭐 코끼리에 뭐 코를 좀 만져봤다든가 다리를 좀 만져봤다든가 이런 식이죠. 좀. 근데 코끼리 전체는 볼 수가 없어요. 양이 방대하고 또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그래서 소위원회를 좀 구성해 가지고 회기가 아닌 비회기에 교통 전문가, 회계 전문가, 의원 이렇게 해서 한번 시간을 두고 충분히 그 경영 평가가 사실은 지금까지 믿었고 앞으로도 믿어야 될 평가서예요. 우리가 정말 누구든지 믿을 수 있도록 한번 그거 검증해보자. 사실 전국적으로도 최초입니다. 우리가 그 경영평가에 대한 서비스 평가에 대한 용역 보고서를 정말 한번 검증해보자고 나선 게 최초이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도 많이 있습니다. 예. 좋은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감독도 하고 조사도 하고 아까 740억이라고 하셨잖아요. 또 경기도의 교통량은 또 워낙에 방대하기 때문에 740억이 어떻게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버스비가 오르고 내리고 그게 또 결정이 되고 그러면요. 그럼 서민들이 꼭 발의 아니겠습니까? 워낙 성실하게 열심히 하시니까. 일하실 때 오셔서 짜장면 한 그릇 대접하셔야 돼요. 이상위원님. 모시고 와야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역구로 한번 시선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구가 이제 시흥시인데요. 두 분이 같은 지역구시죠? 그러면요. 그럼 현안을 한번 지금 맞대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내가 해결하고 싶은 우리 지역구만의 어떤 현안, 어떤 게 있습니까? 먼저 우리 이상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최재배 의원님하고는 지역구가 이제 같이 붙어 있어요. 이제 지역이 똑같은 건 아닌데, 그러니까 현안이 거의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특히 또 이제 이번에 105 신도시 개발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105시 시흥의 앞으로의 100년 미래를 바꿔놓을 아주 중요한 개발 사업이에요. 근데 거기에 제일 중요하게 유치하려고 하는 것이 서울대 시흥 캠퍼스거든요. 그래서 서울대 이제 유치를 위해서 지난 2007년도에 이제 지역구에 이제 조정식 국회의원님께서 이제 공약으로 유치 계획을 발표하셨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8년, 9년 이 정도 되는데 작년에 11월 달에 서울대하고 실시협약 체결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좀 미뤄졌어요. 그래서 올해 한 2월 정도까지 하기로 했었는데 그것도 좀 미뤄져가지고 올 7월 달에 이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시흥 시민들과 또 그 지역 시의원들, 도의원들, 또 시장님까지 얼마나 심사숙고하는 거에서 기다리겠어요, 그죠? 그렇죠. 이미지가 바뀌는데. 시민들도 또 그렇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시민들도 지쳐있고 네. 다 지쳐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는 꼭 해결이 돼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서울시 시흥 캠퍼스 유치 꼭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셨고요. 우리 어떤 또 현안이 또 있을까요? 우리 이사희 의원님께서 이제 지역이 같다 보니까 지역 현안상은 많습니다. 서울대에 대해서는 우리 이사희 의원님이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고 제 지역과 관련해서는 월고 폭우가 있습니다.
한 20년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퇴적토가 한 8m 이렇게 쌓였어요. 그래서 제대로 한 기능을 못하고 있죠. 물도 소래포구보다 2시간 늦게 들어와요. 소래포구 물 다 찬 다음에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항우리에서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그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그걸 스스로 해결을 하는 데는 좀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항우로 지정하고자 지금 해양수산부하고 긴밀하게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좀 동원해서 월곶탕이 국가항우로 지정되도록 뭐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월곶포구 500 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포구 기능을 잘 못하고 있다. 그걸 또 국가적인 기관 사업으로 또 이렇게 또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또 의견이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역구 뭐 현안들도 잘 해결되기를 제가 바라고요. 우리 이상현님. 이제 나중에 이제 경기도의 이제 8대, 9대 이렇게 쭉 하시고 나는 어떤 도의원으로 남고 싶다라고 정의를 하신다면 이상희는 어떤 땡땡땡이다. 글쎄요, 이 참 어려운 건데 네. 겸손을 저는 생각하고 싶거든요. 네. 겸손한 의원. 겸손한 의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친근한 의원이었었다.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희 의원님께서는 이제 겸손과 친근한 그런 의원이셨다. 최 의원님은 나는 어떤 의원으로 한번 기억되고 싶다. 어떤 걸 표현하고 싶으십니까? 지역을 다니다 보면 그 공약을 빌공짜 공약이냐 뭐 이런 말씀들 많이 말씀들 하시는데 이제 약속을 지키는 의원, 다시 말해서 변하지 않는 약속 뭐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약속을 변하지 않는다. 즉 변치 않는 그런 약속의 의원이 되고 싶으시다. 멋진 표현이셨습니다. 역시 형님이 더 멋지신 것 같은데. 먼저 형님 인정해드려야죠. 그럼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들께 아직 못한 이야기 있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먼저 최 의원님께서 카메라 보시고요. 시청자 여러분, 정말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하여튼 마음만이라도 우리가 푸른 꿈과 희망을 가지고 용기 있게 이 어려움을 헤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회 있으면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희 의원님. 도민 여러분,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도민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있지 않는 생각을 한다. 도민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정치인들의 모습은 지금의 모습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부응하는 정치인, 정말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정치인, 그런 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두 분과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재선 의원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경기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었다. 현안에 대한 또 고민도 굉장히 크시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겸손하고 친근하시고 또 약속을 잘 지키시는 두 의원님 되시면서 경기도와 시흥시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정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배로 끝내겠습니다. 네. 커피잔이 이렇게 크네요. 건배.